극심한 미세먼지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에 물을 뿌리는가 하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계획 등 갖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태안 화력에서 또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2인 1조가 근무에 참변은 피했지만 사고 대처는 여전히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유공자 수당을 인상한 지자체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유공자들은 인상된 수당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황당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서해 청정 갯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감태 채취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숨쉬는 것조차 고통을 느낄 정도입니다. 벌써 일주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가 충청 상공을 뒤덮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왜 계속 쌓이는지 그 원인을 이수복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잿빛 미세먼지가 도심 구석구석을 뒤덮었습니다. 저 멀리 고층 아파트가 희미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가운데 입과 코를 칭칭 싸맨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미세먼지 예보 맨날 보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심할 때마다 마스크 끼고 나오는데 그래도 목도 답답하고 코도 아프고 이제 얼굴에 뭐도 많이 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요. 최근 한 주 동안 날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와 경보가 번갈아가며 발령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할 때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7배가량 높습니다. 이처럼 초미세먼지가 충청 상공을 가득 에워싼 배경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대기 정체, 그러니까 초속 1m도 안 될 정도로 바람 속도가 떨어진 점을 지목합니다. 이로 인해 충청 상공으로 유입된 고농도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갈수록 쌓여간다는 겁니다. 동북아시아 쪽에 대기 정체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 그리고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전문가들은 충청권의 초미세먼지 상황이 전례가 없는 데다 분포 범위가 워낙 넓어 대기 상태가 당분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 미세먼지가 눈앞의 재앙으로 현실화되면서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있지만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근한 봄이 왔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는 하루 종일 답답한 시야를 만들었습니다. 200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는 최악의 미세먼지에 시내 거리가 뿌옇게 변했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목이 까칠하다, 눈이 따갑다며 통증을 호소하던 시민들은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얼른 빨리 좀 나라에서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빨리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커지면서 우리 사회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따라 공사업체가 공사장 주변 도로에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는가 하면 차량 2부제와 함께 충남에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 13기 출력이 평소 대비 80%로 제한됐습니다. 아산시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겠다며 15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그 도심의 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확실히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국내 미세먼지의 59%가 중국에서 유입됐다는 환경부 연구 용역 결과가 있는 만큼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중국을 향해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어제 개학을 연기했던 충남의 사립유치원 13곳이 오늘 개학하면서 충남의 사립유치원 125곳 모두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 6곳, 아산 7곳 등 13곳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방침에 따라 개학을 연기하면서 아이 맡길 곳을 잃은 일부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하루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어제 또 사고가 발생해 하청 노동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2인 1조가 근무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사고 수습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비좁은 공간을 이동합니다. 잠시 뒤 석탄을 채우는 거대한 물체가 다가오고 구석으로 몸을 피해보지만 그대로 끼어버립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직원 48살 윤모 씨가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고 김영균 씨 근무 때와 달리 2인 1조로 인해 동료가 바로 기계 작동을 멈춰 참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작업 환경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2인 1조로 작업을 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고 설비 사고가 안 나게 돼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핵심인데 그거를 개선을 하려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고 이후 대처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사고 뒤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향했고 그 사이 하청업체 측은 보고용 사진부터 찍었습니다. 초동 조처가 늦어졌고 윤 씨는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하청업체 간부 승용차로 이송됐습니다. 119 구급도에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체 구급차도 있잖아요. 그것도 안 쓰고. 그렇죠. 기록나면 그 처벌 태어나는 게 아니까. 태어나는 게 아니면 태어나기 깨지잖아요. 한국서부발전은 이에 대해 하청업체 측이 윤 씨가 걸어서 이동하는 등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사고 장소는 평소 보행 공간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국가 보훈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올 초 지자체가 앞다퉈 유공자 수당을 인상했는데요. 저소득층 국가 유공자들은 가난을 이유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공주 산골짜기에서 홀로 사는 임광순 할아버지. 월남전에 참전했던 임 할아버지는 최근 지자체에서 주는 유공자 수당이 인상됐다는 소식에 통장을 확인했다 낭패를 봤습니다. 유공자 수당이 소득으로 계산돼 인상된 만큼 생계급여가 깎였기 때문입니다. 단 1,000원도 다 깎아버려요. 그게 인상분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더 괴롭고 차라리 인상 안 했을 때 같으면 포기 상태에서는 마음이 편했는데.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당은 과거 활동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유공자 수당만은 여전히 소득으로 인정되고 있어 줬다 뺏는 연금이란 꼬리표가 붙은 기초연금처럼 빈곤 노인층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공자 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입니다. 보다 못한 지자체가 나서 저소득층 유공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고육책을 논의할 정도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그분들의 어떤 혜택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 이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는 전국적으로 30만 명.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가난을 이유로 허울뿐인 유공자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최근 바다가 오염되고 갯벌이 망가지면서 자연산 감태는 이제 충남 서해안 청정 지역에서만 채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 가로리만에서는 감태 채취가 한창인데요. 심각현 기자가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파랗게 보이는 것이 이제 감태라고 하는 거고 12월 중순 이후부터 3월 초순까지 이때 이제 채취 시기고 한 겨울에만 나오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 바람 불고 눈바람 치고 할 때는 손이 펴지질 않아요. 이게 겨울에만 하기 때문에 엄청난 추위에서도 이 갯벌에서 많이 이제 채취를 하면서 이게 한 해 농사 짓는 거고 가로리만이 그래도 아직까지 오염이 안 되고 그리고 갯벌 자체에 영양분이 많고 해서 그래서 이 가로리만에서만 이게 자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리만 그 바다는 나를 비롯한 이 어민들한테 가장 고마운 바다라고 봅니다.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대전 38 민주의거 기념행사가 오는 8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1,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국가행사로 개최됩니다. 대전 38 민주의거는 1960년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대전 지역 학생 1,000여 명이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친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대전 신설 야구장 입지가 이달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늘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베이스볼 드림파크 입지는 아시안게임 유치 활동과 연계하지 않고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 시장은 또 신설 야구장 입지 결정이 자치구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유치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충청남도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기간을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최근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다 철새의 북상으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이달 말까지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